이번에 진짜 나 바뀐 거 없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면 어떡하지? 다행이다. 크크.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최근 새로운 아이패드가 발표되었는데 제가 봤던 아이패드 중 거의 역대급으로 관심도가 매우 낮은 아이패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신기할 정도로 그런 요청이 없더라고요. 직구를 해서까지 사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사기는 샀습니다. 그래서 써보고 판단을 해보려고 오늘 애플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6세대 언박싱과 첫인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아이패드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가격적인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조금의 변화가 있고 새로운 세대로 나오는 케이스가 많기는 한데 이번 아이패드 프로는 그러한 것에 더해져 이제 고환율 시대로 인해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구입을 할 때 가장 기본형 모델 128기가짜리 모델로 구입을 했습니다. 참 이제 좀 웃긴 게 뭐냐면 미국에서는 가격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뭐 큰 적이 없지만 한국에서는 분명 30만원 이상의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프로라는 이름을 달고도 128기가라는 용량을 탑재하고 있으니 참 조금 그렇긴 해. 포장 방식도 살짝 달라졌습니다. 기존까지는 아이패드 박스는 모두 비닐로 덮여져 있었다면 이번에는 아이폰과 동일하게 이런 이제 테이프를 뜯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묵직하네. 아이폰은 뒤집어져 있는데 아이패드는 반대로 스크린이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이러한 것은 아이패드는 맥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싸져 있습니다. 구입한 색상이 스페이스 그레이거든요. 근데 약간 실버 같지 않나요? 케이블도 패브릭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고급스럽게 패브릭 소재의 케이블로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20W급 어댑터. 아이패드는 그래도 아직까지 충전기와 케이블은 줘요. 언제 빠질지 모르지만요. 외관적인 차이를 한번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것이 12.9인치 5세대 모델 실버 모델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12.9인치 6세대 모델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동일한 색상으로 비교해보면 좀 좋긴 한데 제 기억에 기존 5세대의 스페이스 그레이는 더 이제 진한 색상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번 스페이스 그레이는 조금 더 연한 색으로 바뀌었고 카메라 쪽도 라이다나 듀얼 카메라 모두 동일하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뒤쪽의 생김새도 지금 이제 왼쪽 모델은 셀룰러 모델이기 때문에 안테나 띠가 좀 다른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면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나마 좀 이제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게 있기는 해요. 로고가 기존에는 그냥 아이패드였지만 이번에는 프로 시리즈는 아이패드 프로라고 확실히 명칭을 구분해서 적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뭐 스마트 커넥터도 동일하고 애플 펜슬 충전 부분도 동일하고 볼륨 버튼, 스피커 구멍의 개수나 위치도 모두 동일한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히 또 비교해보니 차이점이 있기도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공식적으로 12.9인치인 것은 동일하지만 새로운 모델이 조금 더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이제 베젤에 대한 차이가 있나 살펴보니까 베젤에 대한 차이도 육안으로 차이를 느끼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나마 이번 아이패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애플 펜슬에서 좀 큰 차이가 있어요. 애플 펜슬 2를 지원하는 것은 동일하게 모두 다 지원을 하지만 이번 새로운 아이패드 6세대에서는 호버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원래 오래전부터 삼성 그러니까 갤럭시나 그 와콤 기술을 사용한 펜들을 오래전부터 지원했던 기능인데 가까이 다가가면 펜슬이 닿지 않더라도 화면에 다가가기 전 공중에서 미리 감지해서 보여주는 호버 기능이 새롭게 추가된 거예요. 이거는 최대 12mm 떨어진 거리에서 감지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거리가 지금 요 정도에서 다가가면 지금 바로 인식하고 한 이제 요 정도까지만 가도 지금 인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에 대한 속도는 꽤 많이 빠른 편입니다. 이건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일 거예요. 왜냐면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라인을 칠할 때 한 해 그어보고 지우고 한 해 그어보고 지우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게 되는데 호버 기능을 지원하게 된다면 공중에서 내가 그려질 위치를 미리 잡을 수 있고 공식 영상에서 보면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이것도 호버 기능으로 위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우면서 확인할 필요 없이 바로 빠르게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았습니다. 테스트 해보니 호버는 다양한 곳에서 작동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파리에서도 이런 거 이제 위에서 이렇게 미리 볼 수 있는 기능들, 또 이런 탭 다가가는 거, 메모장에서도 팔레트 위에서 움직이면 미리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면 지금 이렇게 지금 점 뜨는 거 보이나요? 이것도 어쩌면 애플의 갬성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자세히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살짝 다가가면 다가가는 정도에 따라 불투명도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천천히 다가가게 되면 지금은 희미했다가
조금 더 다가가면 좀 진한 색으로 보이는. 애플이 이런 것까지 디테일이 좋기는 좋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단점이 아직까지 존재하긴 했습니다. 애플 기본 앱에서는 완벽하게 작동을 하지만 이러한 것을 많이 사용하는 프로크리에이티브에서는 호버 기능이 지금 아직까지 UI에서는 작동하지만 브러쉬나 이러한 부분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호버 기능을 제대로 지원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브러쉬 커서 이게 살 따로 켜줘야 되구나. 오 미리 뜨는데요 이제. 브러쉬 크기도 조절되는 게 보여요. 만약에 잉크, 페인팅 둥근 브러쉬로 하고 나서 한 이쯤에서 내가 칠하고 싶다, 둥근 브러쉬로 하고 이렇게 해서 다가면 한 요정도의 크기라고 현재 나오고 있고, 브러쉬의 크기도 이렇게 지금 현재 조절하는 게 호버 기능으로 보여지면서 괜찮네. 굿노트에서도 있나 볼까요? 애플 펜슬 연결되어 있는 거 나오는데 굿노트에서는 아직까지 이 기능을 지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와 이거 괜찮네. 만약 여기서 다가가서 이제 살살 호버 기능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진짜 괜찮겠다. 호버 기능도 이제 갤럭시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날지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요. 먼저 아이패드에서 다가갈 때 인식하는 위치 한 요정도가 인식하는 위치고, 뺄 때의 위치도 한번 볼게요. 빠질 때는 요정도까지는 인식하는 것 같아요. 요정도로도 인식을 하는 이제 위치고요. 갤럭시 탭 S8 울트라는 어떨까? 갤럭시 탭은 다가갔을 때 호버 기능으로 아이콘이 뭐 커지거나 이러한 효과가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포인트가 나오는 지점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요정도가 처음 인식되는 위치이고, 빠질 때는 어느 정도까지 될까? 지금까지도 되거든요. 한 요정도가 빠질 때의 위치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큰 변화는 프로세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M1에서 M2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M2 프로세서는 이미 6월에 맥북 에어에서 한번 보여줬던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아이패드에 탑재되었을 때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날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CPU 코어는 동일한데 그래픽 코어가 조금 더 늘어났고, 프로세서 인코딩 및 디코딩 엔진이 탑재되었다는 점, 램은 기본적으로 8기가가 탑재되고 고용량 모델만 16GB의 램을 탑재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테스트는 그냥 재미로만 좀 봐야 돼요. 왜냐면 M1과 M2를 비교하기는 하지만 제가 얘를 이제 새로운 이제 아이패드 신기능을 살펴본다고 iOS 16.2 베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상태이고, 얘는 거의 풀옵션에 가까운 16기가의 램을 탑재한 모델, 얘는 이제 가장 기본형인 8기가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수치 비교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긱벤치 5에 대한 테스트, 이것에 대한 결과값은 싱글코어는 대략 8% 정도 증가했고, 멀티코어의 성능은 약 18% 정도 증가한 수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10회차까지 연속으로 돌려본 결과 M2의 경우 처음과 끝을 이제 비교했을 때 싱글과 멀티에 대한 점수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단순한 수치로만 본다면 M2는 유지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메탈에 대한 연산 성능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M2로 가면서 그래픽이 강화된 만큼 메탈 스코어는 약 57% 증가한 수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픽 테스트를 하는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을 때는 최고 점수는 32% 더 증가했고, 최저는 약 20% 증가한 수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M2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라면, 이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모두 동일해서인지 안정성은 기존 버전은 이제 거의 80%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버전은 6.7% 포인트가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지력은 둘 다 비슷해요. 1회차에서 2회차로 가면서 좀 많이 낮아졌다가 이제 계속 이제 거의 꾸준하게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프레임에 대한 비교도 최저도 높고 최고도 더 높은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M1에서 M2로 가면서 성능이 많이 증가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CPU적인 부분보다 그래픽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성능 증가폭이 훨씬 더 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증가한 만큼 아이패드는 이제 대학생분들의 PDF 파일을 많이 이제 여시는데, PDF 로딩 테스트도 한번 해보기 위해 제가 이제 파이널 컷 프로 이제 유저 가이드를 받았고, 파일이 대략 한 45메가 정도 되는 파일일 거예요. 이것을 굿노트에서 열었을 때의 속도 차이가 얼마나 날까, 요거를 한번 보자면 하나 둘 셋. 자, 문제를 볼로. M1도 새롭게 나왔을 때 이것도 엄청 빠르다고 했었는데 M2가 더 빠르게 불러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에서 영상을 뽑을 때도 한번 비교해보자면 동일한 파일을 제가 지금 갖고 왔거든요. 이것도 이제 한 개만 올리면 조금 이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 3개 정도 올려서 영상을 뽑아볼까요? 먼저 이제 사진 앱에 저장하는 걸로 하고요. 동일한 세팅, 4K의 동영상 품질은 울트라, 오디오 품질도 동일하게, 코덱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고, 하나 둘 셋.
루마 퓨전에서 영상을 뽑는 속도의 차이는 대략 1분 37초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은 단순히 이제 로그로 촬영해서 완전 로우 파일로 따로 이제 색 보정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또 자막이나 이런 걸 넣지 않은 순수한 상태에서 뽑았을 때 이 정도의 차이라면 실제로 이걸로 영상 편집을 하시고 뭐 색 보정을 하고 여러 가지 이펙트를 넣고 이제 뽑게 된다면 속도 차이는 훨씬 더 많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렐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했는데 얘는 16.2, 16.1 버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최적화 문제나 3D마크에서도 약간 오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풀스크린으로 가로로 나오지만 얘도 동일한 해상도로 나오는 것 같은데 세로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요거는 참고하시고 이 상태에서 바렐을 봤을 때 새로운 이제 6세대의 바렐이 살짝 더 높긴 하더라고요. 전면에 봤을 때도 1, 2도 정도 조금 더 높았고 뒤에서 봤을 때도 1, 2도 가량 바렐이 더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차이도 있기는 해요. 블루투스의 경우 기존 모델은 5.0, 새로운 모델은 5.3을 지원합니다. 요것에 대한 차이는 이제 뭐 이전에 말했다시피 채널 분류 향상으로 통신 신뢰도 향상, 낮은 레이턴시가 필요 없을 때 이를 늘려서 소비 전력이 줄어드는 그러한 효과가 있죠. 근데 이거는 연결하는 기기도 5.3을 지원해야 서로 5.3으로 연결되지, 만약 연결된 기기가 5.0이라면 얘도 5.0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건 아직까지 뭐 큰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6에서 와이파이 6E로 새로운 모델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와이파이 6E라면 기존에 있었던 와이파이 6에서 6GHz의 대역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혼선 문제가 줄어들고 더 큰 대역폭 그리고 더 빠른 속도에 대한 이점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블루투스와 마찬가지로 공유기도 와이파이 6E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꽤 비싸기 때문에 보급이 되기에는 오래 걸린다. 그래서 얘가 더 좋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1, 2년 지나서야 얘에 대한 진가가 발휘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번 아이패드는 제가 이제 새롭게 나왔다고 해서 구입해서 살펴보기는 했지만 뭔가 재밌는 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세대로 출시되었다고 하지만 기존 5세대에 비해 크게 변화된 점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또 만져보니까 느껴진 점도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간 애플 펜슬 호버 기능은 진짜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써보면 굉장히 유용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 영상을 편집하거나 고성능의 작업을 아이패드로 하시는 분들은 M1에서 M2로 바뀌면서 그래픽에 대한 성능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성능 증가폭의 차이도 크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대부분 일반 유저분들은 M1만 하더라도 사실 이 성능을 제대로 쓸 곳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얘로 갈아타더라도 크게 성능 차이를 많이 느끼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실제로 써보니 애플 펜슬 호버 기능은 되게 괜찮게 잘 만든 것 같다. 근데 이거를 또 M2에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 새롭게 뭔가 부품이 들어가서 이거를 지원해주면은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6세대에서 크게 바뀐 점이 없는데 이 라인업을 구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건지. 만약 전세대도 호버 기능을 지원해주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6세대를 구입할 필요가 더 없어질걸?